이번 시간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이드의 생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얘기하고 1856년에서 1939년의 생애를 살다 갔습니다. 체코에 위치한 작은 마을 유대인 가정에서요. 파령제준 첫째 아들로 출생을 한 어떤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이 언어에 굉장히 융통했대요. 굉장히 원활한 어떤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섹스피어의 작품을 좋아해서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심리, 그리고 심리에서 나타나는 군중들에 대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분석력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 특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비엔나 의대에 입학하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연구적인 초점을 갖고 있었냐면 생리학과 신경학 연구에 크게 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그 연구의 결과로 입증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토대를 갖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학위 이후에 연구자로서 특히나 뇌성마비, 지금은 뇌변변 장애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하죠. 실어증, 미세신경 구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신경병리학 중에서도 그 안에 특징적으로 부분이 히스테리 그리고 최면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초점을 또 갖고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말년에는 종교와 문화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영역에 대한 어떤 교류, 상호적인 부분에 초점을 갖고 있었고요. 후에 유대인의 탄압으로 인해서 런던으로 또 망명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어떤 생애사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프로이드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인간은 자유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무의식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 결국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지를 바로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했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사람의 갖고 있는 기본 정신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중에서도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생애에 대한 어떤 의식 구조를 더 많이 강조한 학자죠. 무의식은 인간이 모든 어떤 활동을 하거나 생각하고자 하는 에너지 있죠. 이것의 기본 원동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과 전의식보다 무의식에 대한 무한한 어떤 가능성과 동기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를 한 학자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역동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모든 생을 살 때 혹은 그걸 생의 충동이라고요. 죽음의 충동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에너지다라고 하는 역동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충동 자체에 대한 개념을 리비도다라고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리비도는 생명을 유지하고 혹은 보존하고자 하는 성적 에너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 있어서 긴장감을 줄이고 또 인간이 쾌감을 추구하는 바로 쾌락 원칙에 의해서 인간은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프로이드의 경우는 성충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로 억압이 된 부분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한 어떤 영역이 되고 있었죠. 죽음의 충동에 대해서도 프로이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프로이드에 져서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 라고 하는 저서에 있어서도 인간의 성격과 행동은 기본적으로 생을 살고자 하는 충동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충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죽음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실에 있어서 공격성 혹은 파괴성이라고는 두 가지 형태가 바로 인간이 갖고는 죽음에 대한 충동이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결정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정신분석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즉 신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에게 있어서도 우연히 결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즉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과거의 어떤 현상들과 반드시 연결지어서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것이 정신결정론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회사에서 중요하게 약속 잡힌 회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늦게 일어났어요.